자, 오늘 이제 우리 수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수열이 먼저 알아봅시다. 수열은 예를 들어서 1, 3, 5, 7, 9 뭐 이런 식으로 1, 3, 5, 7, 9 등등과 같이 수를 열을 맞춰서 쭉 늘어놓은 거, 이걸 그냥 수열이라고 해요. 됐나요? 예,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들을 쭉 열로 나타낸 거, 이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뭐 나타내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수열에 대해서 왜 배울까요? 뭘 찾기 위해서? 규칙. 그렇죠, 규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배우는 핵심 목표는 규칙을 찾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가장 큰 틀로 우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는 걸 배우고, 물론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수열을 잠깐 배우긴 하지만, 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주가 되게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럼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을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만 중요해서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규칙을 이렇게 찾는 거를 이제 미리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은 규칙이 이렇게 되고 또 합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이거 외에 다른 식의 어떤 수열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이런 방식으로 규칙을 찾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미리 한번 이제 겪어본다는 그런 의미로서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우리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수열의 종류가 등차, 등비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 어마어마한 수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죠? 이미 알려져 있는 규칙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예전에 교육과정이 있었지만 사라진 것들, 개차 수열, 뭐 피보나치의 수열,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문제도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들이 없어져서 그냥 나오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스스로 규칙 찾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수열 중에서도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들을 우리가 쭉 쓸 때, 자, 일단 수열에는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수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알겠니? 번호를 붙여서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 이제 수들을 이제 관찰을 할 때 우리가 방금 전에 써놓은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1, 3, 5, 7이라고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수열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무슨 항?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몇 번째 항이 생기냐면 n번째 항이라는 게 생겨요. n번째 항. 됐어? n번째 항. 그 n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그래요. 일반항. 됐니?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수열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일반항, 즉 n으로 표현되는 항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찾는 거죠. 됐나요? 예, 그러기 위해서 먼저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울 텐데, 등차 수열은 뭐냐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같은 값을 계속해서 더하면서 진행하는 그러한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근데 이름이 뭔가 이거랑 매치가 좀 안 되죠. 분명히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같은 값을 계속 더해간다고 하잖아, 그치? 그런데 생각해보면 등차 수열이 원래 이름 뜻은 이런 거야. 뭐냐면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등차, 차이가 같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얘네들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된다는 거 알잖아, 그치? 하지만 바꿔서 진행 상황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 첫째 항에다 2를 더해서 3이 되고, 또 두 번째 항에다 2를 더해서 5가 되고, 또 5에다가 2를 더해서 7이 되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첫 번째 시작하는 항, 이거를 우리가 첫째 항.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똑같이 더해지고 있는 이 값을 우리가 공차, 공통된 차이. 네, 마시는 거 아니에요. 자, 유리네요 나보다. 예, 누가 웃길래 그것 때문에 웃었구나라고 짐작을 했죠. 자, 어쨌든 네, 예전에는 없었던 반응인데 요새는 공차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런 반응인데요. 네, 옛날에는 애들이 공차는 그런 거보다 했는데, 네. 자꾸 그런데 누구는 자꾸 이거를 공차를 등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누가요? 자꾸 선생님 등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공차입니다. 등차 아닙니다. 등차 수열은 이게 수열 이름이에요. 알겠지?
자, 어쨌든 그건 뭐 여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 공차라고 하고 그걸 계속 이렇게 더가서 자, 일반항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항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구체적인 예가 아니라 일반화시킨 값들로 한번 해볼게. 첫 번째 항이 A였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차를 문자 D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앞으로 공차는 전부 다. 알았니? 그리고 첫째 항은 보통 그냥 숫자 빼고 그냥 A라고만 써줘요. 됐지? 자, 그럼 A에다가 자 D를 더했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이 A면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니? A 플러스 D가 되겠죠. 자,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뭐라고 하면 돼? 역시 또 똑같이 D를 더하니까 A 플러스 2D라는 값을 갖겠지. 이해돼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네 번째 항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 D를 더해서 A 플러스 3D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다가 N번째 항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규칙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봐. 첫째 항은 A인데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D를 더했어. 세 번째 항은 A에다가 2D를 더했어. 네 번째 항은 A에다가 3D를 더했지. 그러면 요 숫자, 요 뒤에 나오는 이 N과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하나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규칙이 생긴다는 것을.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 D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A 플러스 N-1 D고 앞으로는 다 이걸로 표현하게 돼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문제에서 자, 일곱 번째 항이 8이야 얘들아 이렇게 나왔어. 일곱 번째 항이 8이야. 그러면 이걸 빨리 보자마자 이게 등차 수열임을 안다면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뭐라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얘를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거야. A 플러스 6D는 8이야. 그리고 얘들아 여덟 번째 항이 12야.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A 플러스 7D는 12야.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뭐 해버리면? 연립해버리면 첫째 항과 D를 구하는데 첫째 항과 D를 구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일반항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일반항을 완성하는 순간 이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100번째 항이건 1000번째 항이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입해서 구하게 되니까 수열에서 일반항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일반항만 구해놓으면 그리고 첫 번째 항만 안다면 그러니까 일반항만 구해놓으면 이 수열에 있는 모든 항들을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해지는 거죠. 이거 하나로서.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 일반항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A에는 A 플러스 N-1 D야 이제부터 꼭 외워야 됩니다. 자, 이거 전개해서 N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보면 자, 먼저 뭐가 나와요? DN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A-D가 되지. 어차피 여기 나오는 값들은 계산하면 다 숫자가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N 플러스 B꼴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기억하는 거죠.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자, 얘들아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보니까 얘가 3n-1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반항을 받는 모든 수열들은 다 뭐다? 등차 수열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여기에 뭘까요? 중요한 정보가 여기 숨어있어요. 자, 여기 봐봐요. 아까 선생님 뭘 A로 바꿨어요? D를 A로 바꿨지? D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공차라고 그랬지? 얘는 공차가 얼마예요? 3인 등차 수열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항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정보 두 가지. 자, N에 관한 1차식이면 얘는 뭐다? 반드시 등차 수열이다. 그 다음에 N에 붙어있는 개수는 뭘 의미하는 거다? 공차를 의미하는 거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응용된 문제를 풀 때 좀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등차 중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등차 중항. 자, 등차 중항이 뭐냐면 보세요. 어떤 세 개의 숫자가 세 개의 수 ABC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얘네들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등차 수열 줄여서 AP라고 해요. 그냥 몰라도 돼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봐요. 자,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수열에 있는 가운데 항이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등차
중항이라고 해요.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해서. 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등차 중항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자,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와 같아요.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무슨 평균? 산술 평균하고 같아요. 됐어요? 여러분들이 등비 수열의 등비 중항도 배우겠지만 등비 중항은 기하 평균하고 같습니다. 예, 유사합니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자, 이것도 어차피 똑같진 않아요. 이거 모일 때만 쓰는 거예요. 산술 평균은. 여기가 모일 때만 쓰는 거예요. 양수일 때 우리가 절대 부등식에서. 물론 산술 평균 자체가 양수만 쓰는 건 아니고요. 알겠니?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에 이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항상 커놨다. 이것을 쓰는 경우가 이 절대 부등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AB가 양수일 때인 거지. 뭐 이거를 산술 그렇다고 산술 평균이랑 부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가운데 양을 뭐 하면 2배 하면 양 끝에 있는 그죠? 양쪽 끝에 있는 두 수의 합과 같아진다고 이렇게 되는데 자, 왜 이렇게 되는지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공차가 D라고 했지. 그러면 A는 B보다 얼마만큼 작다고 볼 수 있어요? D만큼 작다고 볼 수 있지, 그지? 그러면 C는 뭐라고 하면 돼? D만큼 크다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2B가 되니까 이거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이걸 또 왜 설명했냐? 사실 등차 중항을 이용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알겠니? 그래서 오히려 이걸 기억해 두세요.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하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응용 문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등차 중항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그 세수를 가운데를 A라고 하고 그 앞에 있는 수를 A-D 그 다음에 나오는 걸 A 플러스 D라 하고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등차 조항을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됐나요? 네, 기억하세요. 자, 1번 274번에 자 1번을 보니까 이렇게 집합기호하고 서면이 이렇게 써있지. 우리가 수열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야. 자, 이렇게 집합기호하고 이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가 뭘 뜻하는 거냐면 일반항을 뜻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일반항이 이거인 수열이야 이런 뜻인 거야. 그걸 이렇게 표현해 우리가. 자, 그러면 이 수열을 쭉 한번 불러봅시다. 자, 첫 장부터 셋 장까지만 구하래요. 네. 예, 해봐. 3 9 네. 6 어. 9 예, 뭐 간단한 거예요. 369. 예. 그다음. 자, 민규. 3 5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별거 없습니다. 진짜로.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했던 단어 중에 가장 쉬운 단어는 아닐까 싶네요. 자, 그 다음 희연이.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냥 어려운 거 아니지만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지연이. 자, 해보자. 일단 그냥 대입만 해서 불러봐. 계산하지 말고. 자, 뭐뭐 있어요? 첫 번째. 코사인. 2분의 파이. 그 다음. 코사인 파이. 코사인 2분의 3파이죠. 자, 이제 그럼 좀 계산합시다.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야? 얼마? 생각해봐. 아니야. 자, 그래프를 생각하세요. 그냥 일사면에 있는 값만 할 때는 표를 떠올리지만, 알았니? 이렇게 그걸 벗어나는 범위로 나올 때는 그래프를 떠올리는 게 더 빨라요. 바꾸고 하는 것보다도. 알았어?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됐나요? 예,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2분의 3파이니까 이것만 딱 봐도 금방 나오죠? 자, 얼마예요, 얘는? 0이죠? 그 다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코사인 2분의 3파이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일반항을 구하라네요. 1,
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자 지금은 등차 수열이 꼭 아니어도 되는, 아니 등차 수열이 아닌 것들도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항 찾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느낀 대로 그냥 딱 봤을 때 규칙을 발견해서 일반항 찾으면 되는 거야. n번째 항은 뭐가 될지. 알겠니?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뭐 안 배워서 나 못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알았어? 자 한진이. 자 봐봐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게 1이라고 써있지만 얘네들처럼 나타내면, 분수를 나타내면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래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야. 이게 첫 번째 항이야.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이고, 이게 네 번째 항이라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n번째 항은 뭐라 하면 되겠니? 그래요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칙을 써서 우리가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반항 a에는 n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가운데 점 찍은 거 곱하기입니다. 숫자끼리 곱할 때 그냥 바로 생략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어요. 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1번. 그러니까 이 정도는 굳이 뭐 등차 수열 뭐 이런 거 언급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세울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자연수와 짝수와 홀수가 있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1, 2, 3으로 진행되는 수열의 n번째 항은 뭐라 하면 돼요, 그냥? n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1, 3, 5로 시작되는 그 수열들의 일반항은 뭐라고 하면 되는지 잠시 후에 생각하고요. 2, 4, 6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 이게 편할 것 같아서. 우리 짝수 보통 어떻게 나타내요? 예. 그렇죠. 2n.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홀수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는지. 자, 같은 위치에서 봤을 때 홀수는 항상 짝수보다 어때요? 1이 작죠. 그래서 우리가 1부터 시작하는 홀수들은 2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걸 쓰지 않고도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딱 머릿속에 담아두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야 편해지니까. 뭐 이런 거 정도까지 다 뭐 야 첫째 항이 뭐고 공차가 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더 머리 아파요. 알겠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자, 그럼 이것도 규칙을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어. 자, 자 이걸 어떻게 보냐면 곱하기긴 한데 먼저 앞에 있는 숫자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세요. 1, 3, 5, 7이야. 그럼 n번째는 뭐가 되겠니? 응? 그렇죠. 2n-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은 두 번째 항끼리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봐도 되지만 앞에 있는 항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보세요. 자, 뒤에 있는 항은 앞에 있는 항보다 2가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다 2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뭐가 돼? 그러니까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다 2를 더하면 됐나요? 예,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 A에는 2n-1과 2n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자, 이번에 이제 로그가 포함됐어요. 보니까 로그 3, 그 다음에 로그 9, 그 다음에 로그 27 등등등으로 가는 이러한 수열이 있어. 자, 흥진이. 자, 이 로그는 뭐 똑같으니까 n번째 항도 그냥 로그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3, 9, 27의 규칙은 뭐예요? 제곱. 그렇죠. 9는 3의 뭐예요? 3의 제곱. 27은 제곱.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니? 3의 n제곱. 그렇죠. 3의 n제곱. 따라서 일반항 A에는 로그 3의 n제곱이라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선생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거는 이 문제랑 상관없는 건데 이걸 누가 한번 맞춰보자. 자, 얘는 무슨 수열일까요? 로그 3에는 무슨 수열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 무슨 수열일까요? 뭐가 있어요? 등차 수열이죠. 왜 등차 수열일까요? 자,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뺄 수 있죠? 그럼 뭐가 돼요? n 로그 3이니까 n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 얘는 그냥 단순히 숫자잖아요. 로그 3이라는 건. 등차가 얼마에? 로그 3이죠. 아까 선생님이 an 플러스 b로 표현되는 그러한 모든 수열들은 뭐라 했어요? 아까 등차 수열이다라고 강조했죠. 그죠? 그죠?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리고 특히 이 a가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
공차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수열은 굳이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자꾸 강조해서 얘기해 준 거야 이런 거.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아 이거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얼마다? 로그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았어? 그럼 실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는 로그 3 곱하기 3이지. 그럼 로그 3 더하기 뭐예요? 로그 3이잖아. 그러니까 얼마 더한 거야 여기다가? 로그 3 더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죠? 얘는 또 뭐예요? 9 곱하기 3이죠. 그지? 그러면 얘는 로그 9에다가 뭐를? 로그 3을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등차수열이에요. 로그 3을 더한. 이해됩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봐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2, 4, 6, 8 아까 했네요. 이건 그냥 합시다. 뭐예요? 자, 얘는 2n입니다. 자, 이제 이거 봅시다. 자,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규칙을 찾는 거. 항상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차이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죠. 여기도 여기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규칙은 한 3개 정도까지 해서 똑같이 그게 진행이 되면 규칙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버려요. 그냥 알았니? 물론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 다음에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그 정도 약속을 하고 가는 거야. 그냥. 됐지? 자, 그래서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라는 거 알겠지? 그지? 자,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아까? 응? A에는 A 플러스 n-1 D라고 그랬지? 자, 여기서 A가 첫째 항 10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10 더하기 n-1 하고 자, 공차 D가 얼마야? 그 다음에 이거 정리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13이 되겠죠.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이제 바로 해보자. 자, 진서.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얼마씩 더한 거예요? 2분의 1씩 더했다는 거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식을 만들어 봅시다. A에는 바로 하세요.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n-1 하면 되겠지, 그지? 예, 그래서 전개하니까 2분의 1n 그렇죠. 이렇게 일반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자,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예,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풀어보세요. A는 A에는 3 플러스 n-1에 마이너스 3분의 1. 자, 따라서 A에는 마이너스 3분의 1n 플러스 3분의 10.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거 알았다 생각하고 우리 이제 필수예제 1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1번을 보니까 자, 첫 번째,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그러면 쓰세요, 이렇게. A는 마이너스 11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그랬죠. 그럼 A4가 마이너스 3인 이 등차 수열의 공차 D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자, 마이너스 2인 그러한 등차 수열의 공차 D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일반항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A4는 뭐라고 하면 돼요? A 플러스 3D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2다. 그럼 다 됐죠? 예, 두식을 연립해서 그냥 D 구하면 돼. 자,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11 플러스 3D는 마이너스 2고 그래서 3D는 9가 되니까 D가 얼마? 3. 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차 D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자, 마이너스 6인 이런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시겠죠? 예, 얘는 딱히 바꿀 거 없고 얘만 일반항으로 바꿔보자. 자, 한번 해봐. 이거 A 플러스 4. 그렇죠. A 플러스 4D가 마이너스 6이고 자, D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A 마이너스 예? 그리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6이죠? 예, 그래서 A는 얼마?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계속 빨리 합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볼게요.
자, 다섯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의 4배와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6일 때 일곱 번째 항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 일반항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했으면은 별 문제 없어요. 자, 해봐. A 플러스 A 플러스 4D는 4 곱하기 A 플러스 그렇죠. 정리만 좀 빨리 할게요. 4A니까 이거 넘어와서 3A 되고 그 다음 8D니까 4D가 돼서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씩 만들고요. 자, 이거 빼봐. A 어. 플러스 A 플러스 3 그래서 뭐라 하면 돼요? 2 어, 플러스 4D는 자, 그럼 이제 바로 연립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3A 플러스 4D는 0을 쓰고 자, 빼주니까 A는 6이 돼서 A는 뭐? 마이너스 6이고 자, 대입합시다. 여기다 대입할까요? 자, 그랬더니 마이너스 12 플러스 4D는 6이 되고 그래서 4D가 뭐야? 18이 되니까 2분의 9가 되죠. 그죠? 자, 그럼 일곱 번째 항은 또 뭐라고 하면 돼? 일곱 번째 항은 A 플러스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6 곱하기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 3 해서 마이너스 6 플러스 27 해서 어떻게?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쭉쭉쭉 풀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들은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필수 예제 3번 봅니다. 자, 31항이 85래.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니까 바로 그냥식을 세울게요. 자, 31번째 항은 뭐라고 하면 돼요? A 플러스 30D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게 85이고 그 다음 또 45항 그랬으니까 A 플러스 44D는 자 127인 자 그랬으면 여기 나오는 거에서 뭘 구하라고 하든지 간에 일단은 뭘 구해놓는 게 편하니까 첫째 항과 공차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바로 연립을 하세요. 됐죠? 자, 그래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4D는 얼마니? 자, 마이너스 40인가요? 그래, D가 얼마라는 것을 3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고 자, 대입을 해주면 A는 85 마이너스 90이니까 그래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그래서 1번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 자, 그랬지? 자, 그럼 빨리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몇 번째 항을 구하래? 100번째면은 A 플러스 99D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자 93, 27, 93, 27에서 297이 되고 그래서 얼마야? 이렇게 해서 금방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5 75항은 175는 몇 장인지 구하라고 그랬죠? 네. 자,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일반항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175라는 이 수는 이 항에 몇 번째에 해당하느냐 해서 이제 우리가 미지수를 두고서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항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아까 첫 번째 항과 D가 있었으니까 AN을 구합시다. AN은 마이너스 5 플러스 n-1 D 됐죠? 그 다음에 3n 마이너스 8인 거죠. 그럼 결국 얘를 어떻게 풀면 돼? 얘가 175일 때가 언제니? 하고 얘는 구하면 되는 거죠, 이제. 됐나요? 예, 그래서 3n은 자,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더해주니까 180 얼마야? 3인가요? 됐지? 예, 그래서 n은 60인가요? 이렇게? 예, 그래서 61번장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필수 예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등차수 100, 97, 94, 91 등등은 자,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그죠? 역시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서? 일반항이 중요하겠죠. 그죠? 언제부터냐, 몇 번째부터냐, n이 얼마일 때냐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일반항을 구합시다. 첫째 항을 알고요. 자, 공차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그럼 빨리 일반항을 구합시다. 자, 뭐야? 100 플러스 n-1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결국 103 마이너스 3n이죠. 그럼 걔가 뭐가 될 때? 음수가 될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면 3n이
103 이렇게 됐고 n은 3분의 103인데 자 이거 꼭 나눠 딱 떨어질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예, 부등식은 꼭 그럴 필요 없어요. 단 n은 항상 뭐야? n은 항상 뭐야? 자연수죠.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된 그 범위 안에 포함된 자연수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3, 3, 9에 3, 4, 12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 처음으로 들어간 n은 얼마라는 것을 그래서 35번째 항부터 음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뭐 마찬가지네요. 예, 이번에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걸 찾아라 그랬네요.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46, 그 다음 마이너스 40 등등등. 자 그럼 이것도 일반 한번 구해봅시다. 자 공차가 얼마예요? 플러스 6인가요? 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52 플러스 n-1 6이 되니까 어떻게 돼? 6n 마이너스 58이 되고 얘가 양수가 될 때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6n은 58보다 크고 n은 자 6분의 58이니까 자 얼마야? 69 그래서 이렇게 되나요? 예. 뭐 대략 어쨌든 몇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부터 예, 양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냥 a는 뭐예요? 1 플러스 공차 얼마야? 4죠? 그러니까 n-1 4하고 얘가 뭐? 100보다 클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4n 마이너스 3이지? 네, 넘어가서 103이고 그럼 n은 4분의 103이니까 25와 4분의 3이 돼서 자 몇 번째부터? 26항부터 100보다 커진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필수예제 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좀 생각을 해야 돼. 한번 보자 우리 같이. 18과 9 사이에 두 개의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넣어서 얘네가 뭐가 되게? 등차 수열이 되게 만들려고 할 때 이 넣은 두 수를 차례로 구하시고 그랬지. 자 이런 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런 거. 이게 첫째 항이 그럼 이거예요? 네 첫째 항이 그런 거죠. 구원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인 거예요? 네 그럼 번째. 되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말만 살짝 바꿔놓은 거지. 됐니? 그러면 이거 네 번째 항을 뭐라고 쓰면 되겠어? 18. 첫 번째 항 이거니까 18 플러스 3D가 9다. 그죠? 그럼 3D가 얼마가 되니까? 그럼 D는 얼마예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3 빼니까 얼마야? 15가 되고 1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두 개밖에 안 들었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뭐 10개가 들었다. 뭐 12개가 들었다. 100개가 들었다. 이렇다 하더라도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한번 해보자 우리. 그러면 만약 이 안에 100개가 들어갔어. 봐봐. 이 안에 100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등차수를 만들었대.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 될까? 102 그렇죠. 102번째 항이죠. 항이 두 개 더 있잖아. 그래서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 구하고 하나씩 다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몇 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알겠지? 예. 그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7번. 자, x와 x제곱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자, 봅시다. 읽어요. 자, 이렇게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걸 뭐라고 한다?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자, 이거의 특징이 뭐라고요? 등차 중항을 2배 한 값이 나머지 두 수의 합과 같다.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됐죠? 예. 근데 이거를 이 정도에서만 쓰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운데 a로 두고 a-d, a 플러스 d.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이거 풀자. 2x제곱에 3x 넘어와서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고 2x, x하고 5 이래서 자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치? 그래서 x는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예. 정말 별거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필수예제 8번 정도에만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근데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이미 예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것들을 약간 좀 우려먹는 느낌? 자, 3차 방정식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3차 방정식하고 근하고 나오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죠. 네. 자, 여기 또 뭐라고 나왔어? 세근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그랬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의 세근 뭐라고 그래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잖아. 그지? 그지? 네. 근데 지금 그 세 수가 뭘 이룬대요? 세 근이. 등차수. 그럼 등차수를 이루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가운데를 A 알파라 뭐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D라고 하고 여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A라고 써도 되고요. 됐죠? 네. 예. 자, 그 다음 이제 뭐 이용하면 돼? 자, 혹시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에 세 근을 알파 베타라고 감마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죠? 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뭐야? 이거 a분의 c고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가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죠. 이렇게 됐나요? 예. 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세수를 뭐 하면 돼요? 이 세 개를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되죠? 다 더하니까 뭐가 돼요? 3 알파가 되고 여기서 뭐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알파가 1이구나. 됐지? 그럼 다시 얘네 세 개를 뭐라 하자? 1 마이너스 d 1 플러스 d라고 하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니까 자, 얘네 둘을 곱하면 1 마이너스 d 얘네 둘을 곱하면 1 플러스 d 자, 얘네 둘을 곱하면 1 마이너스 d 제곱이 되고 그게 자, 식에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구나. 됐죠? 자, 그래서 보니까 d는 지워지고 자, 식이 어떻게 돼요? 3 마이너스 d 제곱이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래서 d 제곱은 9가 되지. 그럼 d는 뭐라고 하면 돼?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이게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이게 사실은 왼쪽 오른쪽이 대칭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3을 넣어봐. 3을 넣으면 세수가 뭐가 되지?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2하고 그 다음에 3을 넣으니까 4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꾸로 마이너스 3을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4, 1,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뿐이야. 순서만 바뀌는 거고 내용은 같은 거니까 그냥 따로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다. 알겠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이제 세수의 곱. 얘네 세 개 다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8이고. 자, 식에서 얼마야? 마이너스 k죠. 아, 그래서 k는 얼마다? 8이다. 그래서 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래요. 자, 그래서 먼저 차이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했어요. 자, 12가 6이 되려면 마이너스 6이죠. 자, 6이 4가 되려면 마이너스 2. 값이 어때요? 다르죠? 그럼 규칙이 안 되네요? 그럼 혹시 곱한 게 같아지는, 이건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거지만 곱해지는 게 같을지 하고 뭘 곱하면 좋을까? 2분의 1 곱하면 되네, 그치? 근데 또 6에다 2분의 1 곱해봐야 3인데 아니죠?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역수를 취해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자, 얘 역수가 뭐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분수니까 분모를 통분해서 비교를 좀 해보기 위해서 분모를 통분해봤어. 그랬더니 얘가 뭐야? 얘는 뭐야? 얘는요? 12분의 1, 2, 3, 4 이렇게 되네. 그럼 뭐 등차수열이고 뭐건 간에 그냥 일반항 A는 뭐예요? 12분의 N이 되겠죠? 1, 2, 3, 4 그치? 예,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예, 일정하게 더해지는 것도 없고 일정하게 곱해지는 것도 없다면 역수를 취해봅니다. 자, 역수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3, 그 다음 1, 그 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럼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2씩 빼고 있죠, 지금 보니까. 예, 그럼 이거 일반항 일단 구합니다. 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3 더하기 n-1 d 됐죠? 예,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됐어요? 5-2n이 됐어.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누구의 일반항이야? 역수의 일반항이지. 그러면 원래 수의 일반항은 이거에 다시 뭐가 되겠니? 역수가 될 테니까 이거의 일반항 A에는 5-2n분의 1이구나. 이렇게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 굳이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해서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그 조화중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위에서 그것도 따로 조화중항은 이런 거라고 기억할 필요 없어. 왜? 어차피 그 세 수에 뭐가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조화 수열이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됐니?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 세 수의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그냥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역수를 구하면 x 플러스 3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x분의 1이고 얘네가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을 여기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가운데 항을 등차 중항 가운데 항을 2배 한 것이 양쪽에 있는 두 수의 합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식을 우리가 x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이 이걸 2배한 2분의 1과 같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따로 조화중항이라고 해서 기억할 필요 없이. 됐나? 자, 그럼 양면에 뭘 곱해주면 이 세 개의 최종 배수인 2x x 플러스 3을 곱하게 되면 자, 여기는 약분되고 뭐만 남아요? 2x 플러스 6이 되겠고 자, 여기는 이거 약분되고 2x 자, 여기는 이거 약분되고 뭐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만 되겠지, 그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것뿐이야. 자, 풀어봅시다. 자, 넘겨서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 마이너스 3, 2 하니까 x는 못 도는 거예요? 3 또는 마이너스인데 하나 이제 주의할 건 얘네가 역수가 돼야 되니까 분모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나온 해 중에 0이나 마이너스 3이 있으면 해가 될 수 없죠? 근데 다행히도 없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다 될 수 있겠는데 아,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마지막에 양수 x를 구하라네요, 그죠? 예, 그냥 답은 뭐예요? 3이 되네요. 예. 자, 이 정도로 조화수열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등차 수열 합을 S라고 했을 때 등차 수열 첫 번째 항이 A고 자, 두 번째 항 우리가 뭐라 해요? 두 번째 항 다 했잖아요, 좀 전에. A 플러스 D 그 다음 세 번째 항 A 플러스 2D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 항을 우리가 끝항이라고 하고 그 끝항을 L이라고 할게요. 끝항을. 됐니? 자, 그럼 얘를 거꾸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L부터 거꾸로 썼으니까 L에서 D를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L-2D라고 쓰면 되겠지. 그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 첫째 항 A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양변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ES는 자, 여기 뭐 돼요? A 플러스 L 여기도 가우스 앱에서 봤듯이 이렇게 차이가 일정한 그러한 수들은 거꾸로 해서 더하게 되면 그 합이 항상 같아집니다. 예, 그래서 전부 A 플러스 L이 돼요, 끝까지. 자, 그런데 이게 모두 몇 개예요? 자, 우리가 일반항이라 요걸 일반항 n이라고 하는 거니까 일반항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n번째예요. 여기가 n번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는 총 n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ES는 n 곱하기 a 더하기 l과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이걸 옆으로 넘겨줘서 자, 첫 번째 합공식 2분의 n a 더하기 l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끝항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항수만 알고 있으면은 뭘 구할 수 있어? 쉽게? 합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항상 끝항을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일반항을 이용해서 만들기로 한 거야.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L이 일반항이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를? A 플러스 n-1D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봤어. 그래서 정리해서 나온 두 번째 바로 2분의 n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서 정리하니까 2a 플러스 n-1d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사실상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거보다. 이건 특수한 경우죠. 여러분이 끝항을 알아야만 해결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끝항을 몰라도 뭐만 알면 돼요? 뭐만 알면 돼요? 첫째 항과 항수하고 공차표만 알면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때까지 대부분 그렇게 알려주지 첫째 항과 그 다음에 끝항 알려주고 그냥 항수만 알려주는 거지 끝항을 미리 알려주고 하는 경우는 좀 그렇게 드문 편이죠. 근데 왜 이걸 기억합니까? 끝항을 알려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끝항을 알려줄 때는 어때요?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자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만 주로 여러분들은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첫째 항이 2고, 자, 끝항이 18이고, 그 다음에 항수가 20이다. 그럼 먼저 이렇게 기호화하고 구하는 겁니다. 자, 현이 합유사. 자, 합 S는 2분의 20 열고 4 네. 자, 공식 여기다 써줄게요. 아직 안 보였으니까 2분의 n a 플러스 l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n 그 다음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b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해봐. 2 더하기 18이 돼서 20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약분해서 10이고 그래서 얼마? 예,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20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첫째 항이 마이너스 2, 끝항이 15, 항수가 8이네요. 자, 그다음 지원이 해봐. 8 마이너스 20 자, 그래서 약분하고요. 자, 4 곱하기 13이니까 5 하면 12에서 얼마? 52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세 번째. 첫째 항이 1이고 이번에 공차가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항수가 10이에요. 자, 현진이. 그럼 얘는 이번에 어떤 공식을 쓰는 게 좋을까요? 밑에 밑에 거 불러봅시다. 자, 2분의 10 20 예? 한 번에 하지 말고 2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이니까 9 9 28 예, 이렇게 하면 좋죠. 자, 그래서 2 5하고 20이니까 얼마? 40 네? 2 5 이거 20이에요. 100 100 아니야? 예, 맞아요. 예. 나까지 깔리면. 자, 됐어요? 예, 그 다음 4번. 자, 첫째 항 마이너스 3이고요. 공차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항수 15네요. 예. 자, 그 다음 정우 2분의 15 15 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6 플러스 5 곱하기 뭐? 마이너스 잘 안 들려. 뭐라고? 자, 이게 n이잖아. 그지? 그지? 네 이게 n이면 n-1이 얼마? 14 14 곱하기 b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분의 자 15 곱하기 자 요거 얼마야? 요거 마이너스 70 그래서 마이너스 70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38 이렇게 되나? 예, 그래서 마이너스 38 곱하기 15 하면 되겠죠? 그래서 8, 5, 40, 5, 3, 15에서 얼마야? 19, 8, 3 그래서 마이너스 570 이렇게 되나요? 예. 자, 뭐 그 다음 다 유사한 건데 자, 6번만 먼저 볼게요. 6번만 자, 이거는 봐봐요. 이런 거 좀 조심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6번 같은 거. 자, 지금까지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였죠. 그게 공식에 바로 딱딱딱 대입하면 되는 거였지, 그지? 근데 이건 봐봐. 어떻게 나왔니? 위에 걸 쓰자니 뭘 몰라요? 항의 개수 모르고 또 아래 거 쓰자니 역시 또 항의 개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노선을 정해야 되니까 함수만 구하면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는 모르고 하면 돼. 이게 뭐니까 어차피 끝항 끝항이고 끝항은 뭐라고? 일반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먼저 찾아내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일반항을 구하세요. 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n 마이너스 1 2 2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 그게 얼마일 때? 그게 20일 때 하고 n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12 플러스 2n은 20이 되고 그래서 2n이 얼마니까? 그래서 n은 얼마? 예, 그럼 이제 이게 준비됐으니까 아래 거보다 이게 좀 편하죠. 끝항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s는 자 s 16이죠. 16번째까지 합. 그래서 2분의 자 16하고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끝항. 자 그래서 자 2분의 16 곱하기 얼마? 10이죠? 예, 그래서 얼마예요? 8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필수 예제 9번 봅니다.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데 K번째 항은 33이래.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K번째까지 항의 합을 구하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S에다 밑에 이렇게 수 번호를 붙여놓으면 그게 거기까지 합을 구하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먼저 뭘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K번째 항이라는 이 K값이 얼마인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방금 풀었던 그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말만 바꿔놓은 것 뿐이지. 됐나? 자 그러면 일반항 구합시다. AK라고 만들어 볼게요. n 대신에. 그럼 첫 번째 항은 7이고 그 다음에 n 대신에 K-1 D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식은 어떻게 돼요? 2K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되고 그게 얼마? 34. 그래서 2K가 자 넘어가서 얼마예요? 28이면 K가 얼마라는 거? 14. 아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뭐 구하는 거야? S 14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항이야 보니까 여기에 무슨 항이야? 끝항이죠. 그죠? 끝항을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4 그 다음에 7 플러스 33으로 연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 7하고 자 7 곱하기 40 하니까 280하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항과 10번째 항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한테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첫째 항과 함수는 이미 알고 있고 그죠? 첫째 항과 뭐만 알면 첫째 항만 알고 지금 뭐야 이게 결국은 여기서 끝항이지 그지? 아 그럼 뭐 준비 다 됐네요. 함수 알고 있으니까 첫째 항만 구하면 되는 거네 그지? 자 그럼 두 개를 연립을 합시다.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얘를 일반항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a 플러스 9d가 21이고 a 플러스 2d가 7이니까 자 빼주면 어떻게 돼? 7d는 14가 돼서 d가 얼마? 2.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니까 자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4가 7이니까 a는 3이구나. 됐죠? 자 그러면 10번째 항은 2분의 10 그 다음에 a가 3 그 다음에 끝항이 21 그래서 이게 얼마? 24지? 그럼 12가 되니까 얼마? 120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아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됐지? 자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봐요. 마이너스 10이라는 수하고 마이너스 4라는 수 사이에 n개 수를 집어넣었어. 이렇게 A1, A2, A3 쭉 해서 n개 수를 집어넣었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를 뭐로 만들었대? 등차 수열을 만들었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등차 수열을 만들었을 때 그 합이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합이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항은 모두 몇 개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합은 n 플러스 2라고 하면 되는 거고 됐지? 여기까지 돼요? 예. 그리고 그 합이 얼마? 마이너스 24가 된다. 이때 n의 값과 공차 d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식을 세워봅시다. 어떻게 돼요? 2분의 n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그 다음 끝항이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일단 뭘 구할 수 있어요? n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식을 세울 거야. 자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약분해서 그 다음 요것도 이렇게 약분해서 8 이렇게 되니까 n이 6이네 하고 금방 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뭘 구하라고 했어요? 모두 구하라고 했어요. 공차 D도 구하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n이 6이라는 건 이 안에
항이 모두 6개가 들어가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 4라는 건 몇 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수열의 8번째가 아니라 여기를 첫 번째로 했을 때에는 8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또 역시 우리 일반항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가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에 7D가 4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이해되죠? 예, 그럼 7D는 플러스 14가 되고 따라서 D는 얼마?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첫 장부터 13항까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S13 그게 52이고 자, 그 다음에 첫 장부터 20항까지 그랬으니까 S20이 되고 그게 마이너스 60. 자, 이거를 만족하는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자, 일반항을 이용한 n번째 일반항을 이용한 합을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S13은 식을 세우면 2분의 13. 그 다음 2a 플러스 n-1이니까 12d가 52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역시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 a와 d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거야. a와 d를 이용해서. 자, 2를 보니까 약분이 되지. 그지? 그 다음 13하고 52도 약분되지. 자, 13하고 52 약분하면 여기 얼마야? 4가 되겠죠, 그죠? 그죠? 또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하나 구할 수 있어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식의 형태만 조금 바뀐 거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S20. 자, 해봐. 2분의 20에다가 그 다음 2a 플러스 n-1d니까 19d가 되고 걔가 마이너스 60이야. 그죠? 그러면 일단 얘랑 약분해서 뭐가 돼요? 10이고 또 얘랑 약분하면 여기 뭐 돼요? 마이너스 6되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2a 플러스 19d는 마이너스 6이구나. 자, 이제 남은 이 뭐예요? 얘랑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립합시다. a 2배 하면 2a 플러스 12d가 8이 되고 자, 빼니까 어떻게 돼요? 7d는 왜 d가 자, 그래서 d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2죠? 넘어가 12 더해주니까 1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이제 최종적으로 S30을 구할 차례네요. 자, S30은 자 2분의 30 괄호하고 2a 플러스 n-1 그 다음에 d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지. 됐나? 네, 그래서 약분이 여기서 되네요. 또 2, 15 그래서 15 곱하기 자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58에 32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6인가요? 됐죠? 자, 그래서 자 26에다가 15 곱하니까 자,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390 이렇게 되나요? 됐습니까? 네. 자,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해봐요. 자,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이 104래. 그럼 얘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뭐야? S8이지. 자, S8을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8 괄호 열고 2a 플러스 n-1 d가 되고 그게 104. 그 다음에 2하고 4 됐지? 그 다음 또 4로 약분하니까 4, 2, 8, 4, 6에 24 됐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은 2a 플러스 7d는 26이라는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죠. 자, 두 번째를 아까처럼 식을 세우려고 했더니 뜬금없이 9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돼 있지. 근데 잘 보면 얘네 둘이 딱 이어진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S16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라는 거 알겠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104랑 360을 더한 464라고 하고 풀면 되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2분의 자 16, 그 다음에 2a 플러스 15d가 되고 자, 그게 얼마? 두 개 더한 464다. 그러면 2, 8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분 되네요. 8, 5, 40, 8, 8에 64. 그래서 식은 2a 플러스 15d는 58이 되어서 자, 이제 1과 2를 연립하는 일만 남았네요. 그래서 2a 플러스 7d가 26이라 하고 자, 빼주면 뭐야? 8d가 자
32가 돼서 D가 얼마? 4가 되죠? 자, 그래서 걔를 갖다 대입을 해주면 자, 2A 플러스 28은 26이 되고 2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됐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제 준비 다 됐는데 근데 또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부터가 아니라 17번째 항부터 24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S24에서 S24가 뭐야? 첫 번째 항부터 24번째 항까지 합한 거지. 이거 단순 덧셈이야. 덧셈 뺄셈이야. 잘 생각해보면. 그런데 어디까지가 싹 날라갔어? 첫 번째부터 16번째 항까지 합이 싹 날아간 거지. 그걸 한마디로 뭐라 하면 돼? S16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 이미 우리가 아까 S16이 464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부터 S24 구한 다음에 464 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S24 구합시다. S24는 자 2분의 24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n-1 D가 어딨어? 4죠. 예. 이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아까 구했던 464를 여러분들이 빼면 그게 바로 S24가 되는 거죠. 아, 쏘리. S24가 아니라 예, 저게 되는 거죠. 예, S24가 이거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서 464를 빼는 거죠.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약분하면 12가 되고 자, 이거 얼마예요? 90인가요? 그래서 90이 되네요. 그래서 곱하기 90 하면 되네. 자, 그럼 얼마? 1080이 되죠. 자, 그럼 최종적인 답은 1080에서 464를 뺀 얼마? 600하고 616인가요? 이렇게? 예,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예. 자, 첫째 항이 7인 그러한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 S3이죠? 그것과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이 같을 때 자, 이때 첫 번째 이 수열의 몇 항에서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니? 몇 항부터 음수냐 그랬으면 우리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AN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n의 값을 찾아보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 즉 SN이 최대가 될 때의 n은 무엇인지 또 그때의 최대값은 무엇인지 예, 이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일단은 일반항을 구해야 되니까 자, 이 식을 풀어야 되겠죠 우리가. 자, 뭐 푸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것처럼 식 세워서 하면 되는 거야. 자, S3 식 세워보자. 뭐야? 2분의 3 그 다음에 2A 여기 A가 나와있죠? 14 플러스 2D가 되겠죠. 자, 그것과 2분의 자, 뭐예요? 5 14 플러스 4D의 값이 같다. 그 다음 요 안에 전부 짝수니까 약분하면 7 플러스 D 또 얘도 약분하면 7 플러스 2D가 되고 그 다음에 전개해보면 21 플러스 3D가 35 플러스 10D와 같다. 또 이거 넘겨줘서 7D는 자 넘어가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14. 아 D가 얼마다?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이제 첫째 항도 알았고 그 다음에 공차 D도 알았어요. 자 그럼 AN을 구해봅시다. AN은 자 7 플러스 n-1 자 D가 얼마? 마이너스 2니까 자 9 마이너스 2n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게 음수가 될 때니까 얘가 0보다 작다 하면 이걸 옆으로 이항해서 2n은 9보다 크다가 되고 그래서 n은 4.5보다 크다가 되니까 몇 번째 항부터? 제5항부터 5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합이 최대일 때 n값과 최대값을 구하자고 그랬어. 자 이거를 우리가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합을 구하는 거죠. 합 구하는 공식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합을 구하면 이 합이 항상 몇 차식이 되나요? 얘네가 몇 차식이 될까요? 한번 합을 다시 한번 써볼까 우리? 자 합은 SN은 어떻게 돼? 2분의 N 그 다음 2A 플러스
n-1d가 돼. 그지? 그래서 얘를 전개해보면 2분의 자 2an과 그 다음에 자 이거 곱하면은 dn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dn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보면 2분의 d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자 2분의 자 2a 마이너스 d의 n이라는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상수항에 없는 2차식 이렇게 돼요. 항상 등차 수열이 하면 이렇게 돼요. 이해됩니까? 아 그럼 그 2차식이니까 2차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걸로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생각을 해봐. 첫 번째 항이 뭐야? 양수잖아. 그리고 공차가 뭐야? 그러면 자 첫 번째 항이 7이고 그냥 써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뭐겠니? 5, 점점 작아지고 있죠. 3. 예. 하지만 합은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합은 커지고 있죠. 양수를 계속 더하고 있으니까. 그치? 이거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줄어든다는 것 뿐이지 합을 구해보면 S1은 얼마야? 7이지. S2는 얼마야?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번째부터는 도대체 더했을 때 작아진다, 합이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 뭐가 나오면? 그렇지. 음수가 나오면 그때부터 작아진다는 거 알겠지? 이해됩니까? 근데 아까 음수 몇 번째 항부터 나온다고 그랬어. 그러면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겠니? 네 번째. 그렇죠. 네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굳이 합공식 구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들은 알았니?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합이 최대인 걸 물어보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알겠니? 여러분 직접 생각해서 일반항으로만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합공식을 이용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자, 그럼 일단 n은 얼마야? n은 방금 얘기했잖아.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겠어요? 아까 이게 음수가 되는 게 5항부터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지? 네. 그럼 몇 항까지 합이 최대야? 얘들아? 대답을 안 하니? 네 번째 항까지 합이죠? 자, 그 다음. 근데 n만 구하는 게 아니라 모두 구하라고 했어요. 최대값 구하면 그냥 뭐 구하면 돼요? S 4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2분의 어떻게 돼? 4 그 다음. 곱하기 7 네? 네, 2 곱하기 7 얼마? 14. 14 그 다음 아까 D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6인가요? 예. 자, 그래서 자, 8 26 자, 그래서 16이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래, 최대값은 16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뜬금없이, 자, 봅시다. 아주 뜬금없이, 예.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20 이상 100 미만의 자연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3 또는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집합에서 우리가 했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그 공식을 응용한 건데, 자, 사실상 이제 이게 교과정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뤄볼 일은 별로 여러분들이 없었겠지만, 자, 일단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NA 합집합 B가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라는 거 다 알고 있지.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인데, 이거랑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원소들이 어떤 수일 때 그 원소들의 합을 우리가 SA라고 그래요. 그 원소들의 합. 됐니? 그런데 그 원소들의 합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그죠? 예, 당연한 거라 뭐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럼 얘도 그런 방식으로 구할 거야. 왜? 여기 뭐 무슨 표현이 나왔어? 또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3의 배수의 집합을 A3이라고 하고 5의 배수의 집합을 5라고 하면, 자, 중간에 뭐가 필요해? 교집합이 필요하지. 자, 교집합은 그럼 뭐가 되겠니? 얘네들의 교집합은, 그렇죠? 5하고 3의 최종 배수인 15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결국 이 문제를 푸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S, A3 합집합 A15가 되는 거고요. 얘를 구하는 방식은, 자, SA3에다가
SA5에다가 자 빼기 SA15를 하면 되겠다. 그지?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죠. 자, 첫 번째 SA3은 자, 이 안에 있는 뭐에 3의 배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거지. 자, 그럼 그 전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 자, 배수들은 무슨 수열일까요? 자, 3의 배수는 무슨 수열일까요?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얼마예요? 3. 배수들은 다 뭐다?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뭐 4의 배수면 뭐가?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5의 배수다. 그러면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봐요. 자, 그 3의 배수들은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합으로 구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1부터 했으면 좀 편했을 텐데 20부터라고 중간에부터 이렇게 딱 넣어놨지. 그럼 우리가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해요? 공차,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중요하죠? 됐나요? 예, 그것만 알면 우리가 식을 세워서 금방 구할 수 있죠. 자,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먼저 3의 배수 이 안에 뭐뭐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처음 시작하는 3의 배수 뭐 있어요? 21. 그러니까 이거의 첫 번째 항은 21이에요. 공차는 아니까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어디까지? 99까지 들어간다는 거 알겠지? 자,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일반항까지 안 가고도 여러분들이 쉽게 함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좀 볼게요. 그냥 배수들은 이게 가능해요. 자, 봐. 자, 얘가 3 곱하기 뭐야? 자, 얘는 뭐야? 그러면 이게 7번째라고 썼을 때 3의 배수의 7번째라고 썼을 때 얘는 3의 배수의 몇 번째야? 33번째지. 그러면 여기 몇 개가 날아간 거야? 6개가 날아간 거니까 여기 항의 개수는 33에서 6을 뺀 거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얼마? 27 해서 n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나요? 예, 그 다음 n 알고 첫째 항과 끝항을 아니까 그냥 바로 합을 구할 수 있지. 예, 이런 방법을 택할게요. 다른 거 너무 복잡하니까. 알았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27, 그 다음에 21 플러스 99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SAO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의 배수는 뭐부터 시작해요? 20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나와요? 95가 나오고 얘도 같은 방식으로 자, 5의 배수니까 얘가 뭐야? 5 곱하기 그럼 얘는 5 곱하기 19. 그러면 19번째 항인데 몇 개가 날아갔으니까 3개가 날아갔으니까 자, n은 19 빼기 3에서 16이구나. 자, 따라서 얘도 뭐라고 하면 돼? 2분의 16에 첫 번째 항 20, 마지막 항 95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찬가지. 자, SA15는 자, 첫 번째 항이 뭐예요? 자, 15의 배수니까 첫 번째 항 뭐예요? 여기서 30이겠죠? 자, 이렇게 가서 마지막 번째 항은 뭐가 돼요? 90인가요? 예. 자, 그러면 얘는 15 곱하기 2가 되겠고 얘는 15 곱하기 6이 되니까 하나만 날라갔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600이 돼서 5가 되네요. 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구한다? 2분의 5, 30 더하기 9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둘 더하고 이거 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예, 그래서 그냥 계산을 생략할게요. 좀 불필요해 보이니까. 알았니? 자, 그래서 방식만 꼭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SN을 알고 AN 구하기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합에 관한 식을 알려주고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합의 뜻이 뭐냐면 사실 알고 보면 합의 뜻이 뭐예요? A1부터 A2 쭉 해서 어디까지? AN까지 합을 의미하죠. 됐나요? 그럼 우리가 요거만 구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S, n-1은 그럼 뭘까요? A1, A 쭉 해서 어디까지? A, n-1 즉 이거보다 한 개 항이 적은 그러한 수들의 합이겠죠. 그런 수열들의, 그치? 그러면 이 위에서 이 아래를 빼면 아주 재밌게도 SN에서 SN-1를 빼게 되면 얘네들이 다 어떻게 돼?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AN만 남아요. 됐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AN을 구할 때는 SN에서
Sn-1을 빼는 걸로 하는데 자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만 해서 구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좋죠.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얘는 항상 우리가 여기가 모여야 돼. 여기보다 커야 되죠. 자연수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넣을 수가 여기다 2를 넣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즉 이 식이 성립하는 건 항상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항에 관련된 거야. 그리고 문제를 또 그렇게 내요. 첫 번째 항부터 어떤 규칙을 갖는 수열을 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은 아무 규칙이 없고 두 번째부터 규칙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문제에 넣는단 말이지. 그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대부분은 이렇게만 해도 성립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떤 확인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한 A1과 그 다음에 실제 S1이 같은지. 우리 생각해보면 S1은 뭐야? S1이라는 게 A1이잖아요. 하나만 더 한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실제 A1 첫 번째 항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만들어진 그런 첫 번째 항이 아니라 식을 빼서 만들어진 첫 번째 항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S1인 거야. 됐나? 근데 마침 이거하고 이게 같아졌어. 그러면 이 식은 첫 번째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거고 이해돼요? 예,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구해놓은 요식은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라고 쓰고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S1으로 다시 써야 돼. 자, 그것과 관련된 크게 두 문제를 지금 더 풀어볼 거예요. 필수 예제 14번은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그러한 수열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밑에 있는 거는 15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그러한 수열이야. 와, 선생님은 그거 뭐 미리 풀어보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식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잠시 후에 선생님이 정리해서 알려줄게요. 예, 식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그냥 구분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의 합의 경우에. 알겠니? 다른 수열들은 직접 해보고요. 해봐야 돼요. 됐죠? 근데 등차 수열은 식만 딱 봐도 아 이게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아 얘는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식만 봐도 알 수 있게 정리를 따로 해주는데 일단 그건 어디까지나 외워서 해야 되는 방법이고 원래 모든 수열의 합을 알고 AN을 구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풀 거야. 공식이 있긴 하지만 알겠니? 네, 그리고 지금은 그 공식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공식 외우는 게 그렇게 되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시험 때 가도 그냥 좀 쉽게 풀고 싶을 때 그럴 때 좀 이용하는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합시다. 자, SN에서 우리 AN 한번 구해볼게요. 물론 이 문제도 여기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 10번째 항 구하라고 그랬지, 그치? 10번째 항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10번째 항만 빨리 구하고 싶으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자, 우리 그냥 AN 구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SN에서 Sn-1을 뺀다 했죠? 그치? 자, Sn 뭐야? Sn이 뭐예요? n제곱 플러스 n이죠? 자, 그 다음에 Sn-1은 저 식에다가 n-1을 대입을 한 그러한 식이에요. 별거 아니라. 됐죠? 예, 그걸 이제 빼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AN이 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근데 빼기 전에 그 전개 좀 해봐야 되겠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n-1번째 항을 넣게 되면 얘는 반드시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해보면. 자, 전개해보니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n-1에서 반드시 이 위에 있는 항들이 요 밑에 있는 항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참고로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해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지워지고 이제 남는 거. 자, 이것도 지워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됩니까? 그래서 AN은 2N이야. 그런데 뭐라 했어요, 선생님이? 일단은 얘는 두 번째부터는 확실하게 성립하지만 아직 첫 번째는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확인합시다. A1은 얼마예요? 2죠. 자, S1 구합시다. S1. 자, 여기다 1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같아졌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반항. 알겠니? 일반항 구하라고 하면. 자, 근데 문제는 일반항 구하라가 아니라 뭘 구하라고 했으니까? A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니까 얼마? 20.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걸 굳이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도 금방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뭐냐면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금방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10번째 항만 그냥 바로 구하고 싶으면 이걸 이용해서 구한다 치면은 S10에서 S9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란 뜻이야. 이거는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거 빼버리면은 10번째 항이 나오겠지, 그치?
예, 그러면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하면 돼요. 그래서 S10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110이죠, 그죠? 그 다음에 9를 하면 어떻게 돼요? 81에다가 9 하니까 얼마니? 그래서 90 빼니까 바로 20하고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모두 구하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모두 구하라고 그랬어요. 공차 D도 구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연산해 보지 않아도 알아요. 선생님이랑 등차 수열 처음 할 때 선생님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무슨 꼴이라고 그랬어요? AN 플러스 B꼴, 즉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 된다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때 요 A가 바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공차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우리 지금 일반항 찾아보니까 일반항이 2n이라는 거 알았지? 아, 그럼 공차 얼마야? 2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위에 있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에 합의되는 그런 식이고 얘는 두 번째부터라고 그랬죠. 벌써 눈치챈 사람들은 두 개가 뭐가 약간 다르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잠시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상관없이 일반항 구해볼게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SN에서 즉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에서 Sn-1 즉 이 식에다가 n-1을 대입한 이 식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항 AN이 나오는 거야. 자, 전개합니다.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3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모든 게 여기 다 보면은 다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얘네들 다 지워지게 돼요. 이런 거 알아두면은 연산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다음 뺐어. 그럼 여기 뭐가 돼? 그래서 AN은 2n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 플러스 2가 되는데 얘는 몇부터? 일단 두 번째 항부터.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작업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부터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랬더니 A1이 얼마예요, 지금 보니까? 4잖아요. 자, 그럼 이게 S1이랑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1에서 3이 돼버리지. 그러면 실제 A1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가 첫 번째 항은 4가 아니라 뭐로 해야 돼? 3으로 하고 이렇게 써줘야 일반항이 완성되는 거야. 알겠어요? 예, 따로 언급해야 돼. 왜? 이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야. 두 번째부터만 이걸 성립을 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얘네랑은 규칙이 이렇게 공유가 되지 않는 그런 항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반드시 이렇게 첫 번째 항 따로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일반항 따로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틀립니다. 됐죠? 예, 오늘 이따가 등차 수열에 이제 나중에 하면 이제 합도 배우겠지만은 가끔 이런 걸 이용해서 합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그마 배우게 되면 그때 첫 번째 항부터가 아니어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챙기셔야 됩니다. 꼭. 됐죠? 자, 필수예제 16번. y는 x와 y는 2x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선분을 이렇게 쭉 그었어. 그래서 가장 짧은 거부터 긴 것까지 했는데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는 1이고 가장 긴 선분의 길이는 10이래요. 됐습니까? 예. 그런데 그 모든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래.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기 봐봐. 이 선분의 길이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 n번째를 찾아보는 거예요. n번째 선분의 길이는 무엇이 될까? 그게 바로 일종의 뭐예요? 일반항 같은 거예요. 이런 활용 문제에서. 그러면 n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는 이 점의 y좌표와 같죠? 여기다 대입하니까 뭐가 돼요? 2n이 되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n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됩니까? n이 되죠. 그냥 2n-n이 되니까. 따라서 일반항 an이 뭐라는 거 알아요? n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 항이 10이잖아요. 지금 그치? 항은 10개고 그 다음 공차 얼마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1인 그런 등차 수열의 합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S10 이렇게 되고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해보면 2분의 항이 모두 몇 개? 10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끝항을 알고 있으니까 1 더하기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 5 해서 얼마? 55. 자, 근데 우리 이 정도는 이제부터 외웁시다. 필기할 테니까 좀 기억하세요. 자,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총합
은 앞으로 2분의 n 플러스 1로 외워서 씁니다 우리가. 자 정리해주세요. 예, 그 다음 1, 3, 5, 7, 9 같은 홀수들, 홀수의 일반항은 2n-1이고요 얘네들 항상 합이 n제곱이 됩니다. 그쵸? n제곱이 돼요. 그 다음 2, 4, 6 같은 짝수들 일반항 2n이고요 얘네들은 n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면 계산할 때 훨씬 편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시그마 배울 때 또 하겠지만 이 정도는 그냥 외워두는 게 나아요. 알겠죠? 예. 워낙 자주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필수 예제 1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17번을 보면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첫 장이 1인 두 등차 수열. 자, 근데 AN과 BN이 있으니까 AN의 첫 장은 1이라고 하고 BN의 첫 장은 그냥 또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B라고. 됐지? 예, 그 다음에 각각의 공차가 3과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 자, 이랬을 때 이거에 그러니까 2AN 플러스 BN이라는 수열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래. 그리고 그 수열의 첫 장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됐나요? 자, 그럼 먼저 AN 구합시다. 자, AN은 첫 번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n-1. 자, D가 3이니까 3에서 등차 수열의 합으로 일반항 구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3n-2가 되겠죠. 그 다음 Bn은 첫 번째 항이 또 1이고 또 n-1하고 D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자,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시키는 그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2an 플러스 bn이라는 수열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수를 쭉 써서 규칙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항만 구해서 연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뭐 수열이라고 해서 따로 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두 개 그냥 바로 연산하면 자 6n 마이너스 4 또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이렇게 하니까 결국 5n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2라는 새로운 수열이 탄생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야? 일단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죠. 그 다음 공차가 얼마예요? 5예요.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 넣으면 돼. 그러니까 얼마? 3이에요. 이렇게 정보가 이 일반항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걸 이용해서 이 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이거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 이용해서 풀면 되겠지. 자, 그래서 S10을 구해보면 2분의 하고 항수 10개니까 10 하고 그 다음 2A A가 얼마라고 그랬어 이거? A가 3이라고 그랬잖아요. A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1 넣으면 돼요. 첫 번째 항은. 그래서 3인데 6이죠. 예, 그 다음 플러스 n-1 9 그 다음 D가 얼마야? 5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예, 그래서 2, 5 이렇게 하고 자 5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야? 45에다가 51인가요? 예, 그래서 25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가 지금 0,n이고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걸 좀 기억을 되살려보면 자,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면요. 자, 이 점이 이 점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진 거리가 전부 다 어떨까요? 다 똑같아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0,n이면 여기 길이가 n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도 길이가 n이 되니까 여기가 뭐가 돼? n,0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n,0이 되죠. 그리고 이 세 변 위에 있는 x좌표, y좌표가 정수인 정수점의 개수를 an이라 했어. 자, 그럼 한번 세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무조건 n이 정수니까 얘네들은 다 정수가 되겠지. 됐니? 그죠? 아니 정수잖아요. x, y가 다. 그죠? n을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정수. 0,0 당연히 정수고 이것도 마이너스 n,0이니까 다 정수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몇 개 있어요 일단? 4개 있죠? 자, 그 다음 요 사이에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가 10이야. 만약 1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요 안에 10을 빼고 점이 몇 개 들어가겠니? 9개 들어가겠죠. 자, 만약 이게 20이었어. 그럼 몇 개 들어가겠니? 19개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가 n이면 여기 들어가는 정수점의 개수는 몇 개? n-1. 그러니까 대칭되니까 여기도 n-1가 생기겠지. 됐어?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따라 올라가면 다 여기들은 다 정수가 되는 점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몇 개? n-1개. 여기도 몇 개? n-1개 이렇게 돼요. 됐나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됐니? 거기다 여러분들이 정수들을 하나씩 대입하면 다 정수만 나와요. 이게 혹시라도 기울기가 분수나 뭐 소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얘가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다 보니까 얘 반드시 정수인 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굳이 식을 하나 만들어주자면은 이쪽에 있는 식은 y는 -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고요. 이 직선은 y는 x 플러스 n이라는 이런 직선이 돼요. 기울기가 1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n인 그런 직선이야. 그럼 얘가 정수니까 x에다 정수 넣으면 정수 더하기 정수니까 정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n-1개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서 점들을 찾아오면 얘네들도 다 정수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n-1개의 정수점, 여기도 n-1개, 여기도 n-1개, 여기도 n-1개가 존재하니까 결국은 n-1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침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첫 번째 항이 4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처럼 돼버렸죠. 그죠? 자, 어쨌든 정리하면 뭡니까? 4n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이해돼요? 자, 그것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지? 물론 그냥 하나씩 해서 그냥 여러분 더해도 되고요. 아니면 등차 수열의 합을 할게요. 그러면 2분의 항은 모두 몇 개야? 5개니까 5하고 그 다음 첫 번째 항이 뭐예요? 첫 번째 항 뭐예요? 4죠? 그래서 2a 하니까 8 플러스 그 다음에 n-1하고 자 d도 얼마예요? 4라는 거 알겠죠? 예,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2분의 5 곱하기 그 다음 4, 4, 16 하니까 얼마? 24가 되겠죠? 그래서 12 하니까 결국 몇 개? 자 60개 정수점이 나오겠다. 합이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자, 공차가 2래. 공차가 2. 첫 번째 항은 그냥 A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그거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A에는 뭐라고 하면 돼? A 플러스 n-1 2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얘네들을 표현하면 돼. 자, 해봐. 얘는 첫 번째 항이니까 뭐라고 하면 돼? 얘는 A 더하기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항 우리 다 했잖아. 우리 등차수열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자, 첫 번째 항이 A면 두 번째 항은 뭐가 돼요? A 플러스 D가 되죠? D를 더해서 세 번째 항은 뭐가 돼요? A 플러스 2D가 되죠? 네 번째 항은 뭐가 돼요? A 플러스 3D가 되죠? 이게 다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지? A 플러스 n-1D.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표현해봐. 대신에 D가 2야. 알았니? 해봐. 뭐야? 그냥 이렇게 해봐요. 그냥 뭐야? A 플러스 2. 그렇지. 그래서 뭐가 돼요? 2A 플러스 2가 되네. 자, 얘도 그렇게 해봐. 자, 그래서 뭐가 돼요? 2A 플러스 6이 되고. 자, 얘도 아니 뭐 1 플러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이 A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자, 이 정도만 해도 됐네요. 자, 이 수열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더하기 4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 수열의 공차는 얼마예요?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자, 첫 장인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이러한 수열을 다시 정의를 내렸어. 그랬더니 얘도 뭐라고 그랬어요?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랬지? 그럼 일단 일반항 AN부터 구해볼게요. AN은 뭐라고 하면 돼요? AK라고 할게요. K라고 나왔으니까. 네. AK는 2 플러스 아니야. 몰라요. 그 D라고 해야 돼요. 이 6은 이거의 공차인 거예요. 이 수열의 AN이 아니라. 헷갈리지 마세요. 알았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면 바로 그냥 답 나오죠. 굳이 할 필요 없이.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기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AK는 이것 때문에 쓴 거고, AN은
2 플러스 n-1d라는 소리예요. 그냥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an이 이거면 an 플러스 1은 뭘까? an 플러스 1. n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그대로 불러봐. 2 플러스 음. n d 그렇죠. nd가 되는 거죠. n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nd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이거예요. 근데 거기 또 몇 배 했어? 3배. 그럼 바로 구해볼게요. 3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자, 여기다 3배 하니까 어떻게 돼? 6 플러스 3n 3nd가 되고 그 다음 2 플러스 마이너스 2 그제?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n-1 d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랑 계산해서 뭐 4 4가 되고 그 다음 d 앞에 얘네를 묶어서 계산해보자 우리. 자, 그럼 어떻게 돼? 2n 2n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1에 d d라는 그러한 식이 된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얘가 뭐가 6인? 공차 공차가 6인? 그렇대. 그럼 공차면 이게 그 공차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잡은 이 d는 누구의 공차야? 누구의 공차야? an의 공차야, 알았니?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그냥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 만들어서 차이가 얼마인지 알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첫 번째 항 만들어 볼게요. 이거의 첫 번째 항. 이거를 새로운 수열이라고 하고 그냥 첫째 항 n이 1일 때를 구해보세요. 자, 여기다 1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4 플러스 3d가 되죠. 자, n에다 2를 대입해보세요. 4 플러스 5d가 되죠. 아, 이거 어떻게 돼요? 플러스 2d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지? 그래서 an이랑 이 수열의 공차가 d일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이 수열의 공차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2d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2d가 얼마인이라고 한 거야? 6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an의 d는 뭐가 되는 겁니까? 3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제 ak 구합시다. 그럼 ak는 뭐가 됩니까? 여기다 이제 3 대입해서 2 플러스 3k 3k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결국 3k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라는 수열이라는 거 아는 거죠. 됐나요? 이제 다 됐어요. 이 ak가 100보다 클 때라고 그랬으니까 3k 마이너스 1이 100보다 클 때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넘겨주면은 3k는 101보다 크고 자, k는 3분의 10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3, 3은 9에 또 3, 3은 9에 3분의 2가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수 k의 최소값은 얼마라는 거? 34라는 거 알 수 있죠?